안녕하세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무처장 민토입니다. 전국에 계신 초등돌봄 전담사 조합원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이제 교육감과 교사들이 초등돌봄 교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돌봄 교실의 인기가 정말 폭발적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에는 이 표현을 쓰기는 좀 씁쓸한데요. 정말 절박하죠. 저도 지금은 고2가 된 첫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제가 살던 동네에서 종일밤 돌봄 교실을 딱 한 학교에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어서 이사까지 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 절박한 마음이 저만 그랬겠어요? 아무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꿈나무 안심학교라고 경기도교육청이 정말 함께 도와주겠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한 줄 빛이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만족도가 95%에 달하는 이 돌봄 교실을 학교 밖으로 나가라니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 않으세요? 바로 숨어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돌봄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너무 바빠서 잘 모르세요. 첫 번째는 2004년에 시작했던 돌봄 교실이 이제 16년이 됐는데 16년째 법외 시설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밖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심지어 비정규직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교직원으로 법률상 존재하지 않아요. 법외 직원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13,000명인데 29만 명의 학생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방과후 돌봄 교실에서.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학부모 만족도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교육부는 학교에서 나가는 건 좀 그렇고요. 학교 안에서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돌봄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교원단체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학교 안에 학교 돌봄과 그리고 지자체 돌봄을 충돌이 나는 대혼란을 겪게 됐어요, 지금. 게다가 교사들이나 교원단체는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런 대혼란 때문에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를 받는 건 누구겠어요? 바로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수업에서는 법적 보호를 받는 학생들이 방과후 돌봄 교실이 법외 시설이고 담당자가 법외 직원인 이유로 학생들까지 차별받는 거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자체 전환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운영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학교 돌봄은 지자체로 갈 단계가 아직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적게는 50%대, 60%, 70%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 단체장들이 학부모들의 표를 모을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당연히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왜 못하겠어요? 전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거둔다는 서울의 중구청 말고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채무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곳에 초등돌봄교실이 넘어가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바로 학부모, 학생들이 1차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선호하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 이 운영을 넘겨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거야말로 무책임한 탁상행정이고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을 다 학교가 아닌 학원이나 집으로 보내고 싶은 교육 관료들의 이런 관료적인 발상이에요, 이거는. 게다가 학교 안에 지자체 파견 돌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직영하는 돌봄실 대혼란을 겪었는데 지자체 돌봄교실, 학교 돌봄교실 두 가지가 공존하면 대혼란에 빠지겠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위기에 빠집니다. 코로나 사각지대에.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요. 초등 돌봄 전담사들도 고용 불안과 민간 위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 논란과 그 위기에 늘 특히 이제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먼저 잘해야 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엄청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도 많은 투자와 많은 개선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자체 예산이 넉넉치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작년인가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이 서울로 상경에 집회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용 불안과 민간 위탁,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그리고 학교 공간을 선호하는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지자체 전환 문제 있죠. 그래서 학교가 직영하는 돌봄교실을 오히려 더 교육청은 양질의 돌봄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등 돌봄교실에 대안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돌봄교실이라고 하는 방향을 정하고 그 답을 찾으면 된다. 그러니까 지자체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생각할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돌봄교실이 가장 좋은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질 높고 안전한 방향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들이 그 업무가 부담스럽다면 교사들의 업무를 제로하면 돼요. 이미 많은 교육청들이 학교지원센터를 비롯해서 방과 후 돌봄 업무를 지원하거나 전담하는 기구들을 만들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법에 담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업무가 이것 때문에 어렵다. 그냥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시간제를 폐지하고 행정 업무 다 떠안으면 돼요. 그리고 좋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 됩니다. 초등 돌봄교실 법제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교육 공무직 법제화를 바라잖아요. 교육 공무직 조항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방과 후 교실 문구를 초중등교육법에 삽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그리고 방과 후 강사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과 함께 그리고 학부모들 여성단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0만 국민청원운동 입법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부터 추석 끝나자마자 시작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온종일 특별법 정부 법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학비노조가 대안 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교육감들의 책임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봄 협의회 운영에 직접 돌봄 전담사 현장 대표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을 보장하고 시간을 확대해서 학교 초등 돌봄 교실은 법정 근로 시간이 보장받는 그런 돌봄 교실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희망에 찬 돌봄 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호소드립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이제 학교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받아들일 때가 왔습니다. 아니 너무 늦었어요. 16년 동안 초등 돌봄 교실이 법외 시설이라고 하는 걸 학부모들이 안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교육과 보육을 분리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는. 만약에 학교에 교수 학습의 영역만 있다면 학교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죠? 이제 온라인 학습으로만 전 수업을 꾸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뭘 해야 되나요? 이미 IMF 이후에 급식과 돌봄, 상담, 교육복지 그리고 교육행정을 비롯해서 교육복지의 역할을 학교가 이미 담당해 왔습니다. 그걸 법제화해야 해요. 왜냐? 많은 맞벌이 학부모들이 학교라고 하는 안전한 공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원과는 다르게 교육적인 인간의 가치를 가르치는 그런 공간, 전인 교육의 장으로 학교를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시 경쟁, 성적 지상주의에서 그래도 학교라는 곳에서 학생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회 관계를 맺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교 기능과 역할의 변화를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부모들과 함께 받아들이기를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돼요. 말로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투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